이렇게 되면서 브렌트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게 되었죠. 자, 현재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진행 중이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RTS는 방산 관련주죠. 제가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위기가 나오면서 어제 1.8%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5일 킹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4월 5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30분 전에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시장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댓글에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빠른 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풀 영상 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야 종목 하나하나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큰 하락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1.4%가량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말씀드렸었고 어제 61선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 봐오던 상승 추세가 깨져버렸습니다. 자, 어제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틀 전에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올해 4분기 단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하락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었죠.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브렌트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게 되었죠. 자, 현재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진행 중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유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렌트유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쌍바다 패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번 달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정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으로도 보시다시피 쌍바닥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주봉에서도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도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미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스닥 종합 차트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시 반에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죠. 자, 이 고용지표에서도 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못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못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고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미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9시 반에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게 됐을 때 악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는 총재들이 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에는 악재가 되는 상황이고 자, 이란, 이스라엘 상황도 미국 증시에는 매우 악재로 작용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가 나와주려면은 오늘 고용지표 발표도 낮게 나와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여는 총재들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을 이젠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악재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가지의 악재가 지금 61선 부근에서 한 번에 다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61선을 깨게 됐을 때는 단기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하면서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은 이때와 마찬가지인 조정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한 번에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곧바로 반등을 하려면은 제가 말했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결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쫙 빠지는 게 아닙니다. 조정도 상승 때와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조정을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냐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옮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하락할 때는 일자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가 줍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OXS랑 SQQQ입니다. 자, 두 종목들은 인버스 종목이죠. 우리가 항상 매매를 했었던 SOXL과 TQQ와 반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저는 오늘 SOXS랑 SQQQ를 소액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모아가는 게 아니라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SOX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SOXX 2.7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오늘 소액 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QQ도 제가 10달러를 손절가 잡고 소액으로 진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해지용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종목들은 모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하락할 때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히려 아까 봤듯이 증시가 60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어차피 종목들이 다 상승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SOXX나 SQQQ나 그 정도의 손실은 커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MTC입니다. 자, 샘텍 어제 또 한 번 12%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윗꼬리가 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된 모습은 음봉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샘텍은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WDC입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어제 하락하는 음봉을 보여주었죠. 이럴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한 멘트가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였습니다. 자, 댓글에도 다들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라는 댓글을 다들 달아주셨죠.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는 음봉을 보여주었죠. 자, 이렇게 하락하는 큰 음봉 나왔을 때 일부 비중 축소하고 지금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또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GOOGL입니다. 자, 알파벳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단기 지표 과매수권,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3%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자,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는 비중 축소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면서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충분히 초록색 선 60일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이러한 악재가 오래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갈색 선 121일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TQQQ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 아까 나스닥 종합지수 봤을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 초록색 선 61선에서 일단은 하락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월 고용지표가 훨씬 더 높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61선도 깨고 내려올 가능성 있게 됩니다. 오늘 초록색 선 6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굉장히 수익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TQQ도 상승 추세 상단에 왔을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계속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SPY입니다. 자, S&P 500도 보시면 노란색 선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다가 어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자, 노란색 선 21선을 깼다는 얘기는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를 한번 보자면 이때도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니까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제 멤버십 영상에서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을 완벽히 이탈하면서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는 일단 노란색 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나 아마존닷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어제 1.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급선무는 초록색 선 61선을 뚫고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의 테슬라의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가 아닌 그저 1차 매수를 해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 후 지켜보고 있고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란색 선 가격대로 보면은 102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0.6%가량 하락해준 모습 보여주었죠. 아직 노란색 선 21선은 깨지지 않은 상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1차적으로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조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노란색 선 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을 깨더라도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지켜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AAPL입니다. 자, 애플도 여전히 관점은 똑같습니다.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저점을 지켜주는 가격대 167달러는 깨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2차 매수 가격대까지는 하락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영상에서도 975달러가 또 깨진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975달러 깨고 어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도 어제 영상에서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TSMC도 충분히 세 가지의 악재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61선까지도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 6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거 보고 제가 또 몇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도 TSMC와 마찬가지로 지금 노란색 선 21선은 지켜주고 있지만 충분히 61선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MRVL입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 제가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였었는데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서 다시 한번 하단 라인까지 올 수 있게 될 가능성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2차 매수했던 분은 비중 축소하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M 리서치 어제 1.8%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죠. 아직은 노란색 선 21선 깨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하락할 시에는 노란색 선 21선 깨게 되죠. 이럴 때 비중 축소를 또 해주는 겁니다. 자, HM 리서치는 제가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도 어제 영상에서 갈색선 121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약 이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또 반등할 때는 강력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초록색 선과 갈색선 121선 사이에 있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DIS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 이틀 전에 핑크색 선 5일선과 11선을 동시에 깨는 모습이 보여주어 가지고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었죠. 만약 오늘도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월트 디즈니도 저 이때 매수 타점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도 노란색 선 21선 깨고 내려오면서 비중 축소를 하였었죠. 아직도 비중 축소 안 하신
원하신 분들은 한 50%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치프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프 테크놀로지 어제 큰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직 핑크색 선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하락할 시에는 5일선 핑크색 선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비중 축소를 하고 가시고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또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브매틱 파란색 선 11선 결국에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퍼브매틱도 어제 영상에서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만약 오늘 하락할 시에는 노란색 선 21선도 깨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비중 축소해 주셔야겠죠. 퍼브매틱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 이틀 전에 12%가량의 큰 상승이 한번 나와 주었었죠. 어제는 0.4%가량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바슈헬스 컴퍼니도 오늘 하락할 시에는 11선을 깨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슈헬스 컴퍼니도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란색 선 481선이 깨질 때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고 가져갈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LYFT입니다. 자, 리프트도 어제 영상에서 노란색 선 21선이 깨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중 축소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었죠. 리프트도 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EBAY입니다. 자, 이베이도 어제 하락하면서 노란색 선 21선을 깨게 되었죠. 이렇게 됐을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베이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NG입니다. 자, 쿠팡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날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쿠팡은 이베이와 다르게 지금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팡 N자형 상승 파동의 지지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7.5달러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RTX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는 방산 관련주죠.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N자형 상승 파동의 초입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 위기가 나오면서 어제 1.8%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OPRA입니다. 자, 오페라 노란색 선 21선을 또 한번 깨게 됐으니 비중 축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오페라도 제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심볼 PYPL입니다. 자, 페이팔 홀딩스도 파란색 선 11선 깨질 때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했던 자료들과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제가 자료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들도 반드시 장 시작 전에 한 번씩은 읽어주시고 시장 대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 수익 실현은 언제나 옳다라는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